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호소가 들렸다. 이낙연 전 총리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무슨 선거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의 선거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만약 법적 도덕적으로 시비할 것이 없는 후보를 내놓았더라면 이번 선거는 내란을 심판하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깔끔하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2개 범죄 혐의를 하나도 벗지 못한 사람을 후보로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그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파괴하려고 덤비게 됐습니다. 솔직히 진짜 많긴 하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독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던데 근거 있는 이야기 맞아요? 이미 입법부는 300석 중에 192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또 한 사람 가가지고 193명이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행정 권력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바로 사법 리스크가 잔뜩 있는 사람이 방탄복을 국회 방탄복 위에 대통령 방탄복이라는 최강의 방탄복을 두 겹으로 껴입고 그 힘으로 사법부를 밀어붙이면 사법권까지 장악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아, 견제장치가 전혀 없으니까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해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그래도 설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베네수엘라라든지 베네수엘라, 네. 헝가리라든지. 네, 헝가리, 폴란드, 페루. 유럽의 스트롱맨 빅토르 오르만 헝가리 총리. 강력한 반이민 정책 등을 내세워 14년째 집권하고 있지만 언론 사법부를 통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유럽연합의 결정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노골적인 친러 친중 행보를 보여 유럽연합의 문제아로 불리기도 하죠. 네, 거기서 지금 많은 것을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배워서 도입하려고 그래요. 대법관 숫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기존 대법관을 소수파로 몰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온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그 단계 직전까지 와 있지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하급 법원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게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힘 있으면 다 죄를 안 받고 힘 없는 사람들만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조작 정보를 차단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최근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 이후 발의됐다며 가족 험담 금지법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그렇게 되면 경제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괴물 독재는 견제 기능마저 한 사람 손아귀에 들어있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네. 가령 12개 범죄 혐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단서 조항입니다. 유죄는 안 되고 무죄는 선고해도 된다는 식인데 12개 범죄 혐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다. 완전히 지운다는 뜻은 퇴임 후에도 재판을 안 받고 싶다 그 소리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12개나 되는 걸 다 지운다는 게. 어려울수록 무리한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공범들이 유죄로 판결받은 것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한쪽은 무죄인데 같이 했던 사람은 유죄다. 이게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진짜 벌써 자기 죄값도 미뤄달란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유죄 판결을 1심, 2심에서 받은 사람을 뒤집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무리수가 쌓이면 법치주의는 누더기처럼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도 바스러지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결단나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연임제 검색해보니까 말 그대로 연달아서 대통령 할 수 있는 거군요.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면서 최근엔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 바꿀 여지를 남겼던데. 요즘 민주당의
좀 중진 의원들, 네. 그러니까 뭐 선대위원장급 의원들이 음. 국민의 뜻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삼권 분립보다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요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뭐 중임제, 연임제 이 개헌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뜻이라면 뭐 생각해 보겠다. 맞아. 국민의 뜻이래. 이러고 또 사법부에 대한 견제, 압박에 대해서도 뭐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다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속임수예요. What?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사법권 독립보다 국민 주권이 더 중요하다. 아, 진짜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마저도 국민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건 헌법을 하나만 읽고 다음 페이지를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임수라고 말해요. 자, 국민 주권이 우선이라는 얘기는 헌법 1조 2항일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죠. 대단히 선언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는 헌법이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이 구속돼야 하는 것은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이에요. 독립하여는 헌법, 법률, 양심 이외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 주권이라는 얘기를 꺼내죠. 대법원 판사가 여론조사 보고 심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법원을 완전히 날라리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헌법을 일부러 곡해한 속임수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 임기 문제도 이렇게 돼 있죠. 128조 2항일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개헌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임기 연장이나 한 번 더 하는 그쪽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걸리는 게 바로 이 조항이라요. 그렇죠.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모든 법으로 판결나도 국민의 뜻을 들어보자면서 뜻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네. 그것이 그냥 권력의 자리가 좋으니까 계속 있고 싶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12개 범죄 혐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5년 임기가 끝났다. 그런데 퇴임 후에라도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퇴임을 안 하는 방법이 있겠죠. 끔찍하네요. 근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퇴임을 안 하거나 아니면 셀프 사면을 마구 하거나 아니면 법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걸린 건 전부 법에서 빼는 방법인데 너무 많아요. 지난해 7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야권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개표도 전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발표했습니다. 깜깜이 개표에 화난 시민들이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쏟아졌지만 친정부 의사들로 채워진 대법원은 결국 마두로의 삼선을 확정했습니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고 사실상 정권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자신을 비판해온 야권 인사들을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The whole system is not working as it should be. We don't have a problem with the left. We don't have a problem with the right. We have a problem with autocracy. We need to change. We need to be a part of the change.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괴물 독재 국가는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될지도 모를 공포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괴물 독재 국가는 견제 기능이 마비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해제 결의라는 견제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2시간 33분 만에 해제가 결의됐습니다. 국회 다수 세력과 대통령이 같은 세력이면 국회가 나쁜 법을 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 무리하게 일반 사면을 단행해도 국회가 동의해 줍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대법원장은 즉각 직무 정지됩니다. 견제 기능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견제 기능이 살아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 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괴물 독재는 견제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상상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어렵더라도 3년만 준비해서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입니다. 부디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국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셔야 합니다. 기권하시면 더 나쁜 후보의 당선을 도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일군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지키러 가봅시다.